안녕하세요. 현대로템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하나입니다. 우리 현대로템의 주가가 굉장히 보합권에서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흐름은 12월 말까지 어느 정도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 뭐냐면 지금 사실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주말 동안에 호재가 발생했습니다. 윤석열의 탄핵이 가결이 되었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레일솔루션과 관련된 호재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가 굉장히 지지부진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현대로템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냐? 우선 첫 번째는 수급에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오늘 수급 동향 보시면은 기관에서는 어느 정도 순매수가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주가가 차분한 상승을 만들어내려면은 외인과 기관의 동시 매수가 들어와줘야지 주가가 방향성을 우상향으로 확실하게 잡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환율이 1,400원대 중반대가 유지가 되면서 외인의 자금 유출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외인이 어느 정도 돌아와 줘야지 주가 반등을 보일 것이다. 그 말인즉슨 외인이 순매수로 전환하는 시점부터 주가의 안정성을 찾을 것이다. 라는 거고 수급적인 면에서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지금 바로 12월 둘째 주에 돌입을 했습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은 12월 말이 되면은 뭐가 있죠? 대주주 가세가 되는 대주주 가세 가세 기준이 되는 시점이 바로 12월 말입니다. 그래서 대주주 가세를 회피하기 위한 물량이 12월 둘째 주부터 12월 셋째 주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 라는 거야.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에서 첫 번째도 수급이고 사실 두 번째도 결국에는 수급이죠. 대주주 가세 이슈가 있기 때문에 대형주들 그리고 소형주들 너나 할 거 없이 어느 정도 조정을 보일 수밖에 없다. 오늘 코스피 지수를 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 굉장히 지지부진했죠. 이 이유는 당연히 수급의 부재가 있을 수밖에 없는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결국에는 우리 12월 말까지 어느 정도 조정이 불가피하다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 현대로템이 여기서 한 번 더 힘을 받아서 52,000원, 54,000원대까지 주가가 반등을 나와준다라면은 소폭의 차익 실현 한번 들어가자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월말까지 어느 정도 조정을 확실하게 보이면 그 구간에서 다시 한번 잡아가자. 제가 지난 주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현대로템의 주가가 크게 반등이 나오는 것은 결국에는 폴란드 계약이 성사기라가 돼야지만이 굉장히 크게 힘 받을 수 있을 거다. 그 전까지는 어느 정도 횡보 구간에서 주가의 등락에 거듭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느 정도 눈높이를 맞춰서 현재 우리가 매매하는 단을 한 단 낮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수익을 그대로 다 놓치고 가냐? 그건 아니에요.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54,000원 구간에서 한번 차익 실현하고 저점에서 다시 잡는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 폭도 역시 어느 정도 된다? 15%에서 20% 정도 구간에 들어오면서 그 안에서 주가가 등락을 거듭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54,000원대를 강하게 뚫어내는 시점은 언제냐? 첫 번째는 당연히 폴란드 2차 계약인데 사실 폴란드 2차 계약이 나오기까지는 우리 정부가 다시 한번 새 정부가 들어서야지 정부 간에 어느 정도 협약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뭐 물론 지금 K2 같은 경우는 폴란드의 방산 기업과 폴란드 정부 간의 가격 협상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이 지연된다 라고 밝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 역할을 하는 우리나라 정부의 역할이 분명히 필요한데 현재 이 부분이 부재하다 보니까 당연히 다음 정부 그 정부가 누가 됐든 보수가 됐든 진보가 됐든 새 정부가 들어왔을 때 본격적인 계약 체결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린다?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까지도 지연될 수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간 안에서도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했죠. 그리고 또 그와 더불어서 우선은 그 구간 안에서는 주가가 등락을 반복하는데 한 가지 호재가 더 남아 있습니다. 폴란드 2차 계약과 더불어서
우리 현대로템의 주가가 우상향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은 뭐다 그랬죠? 결국에는 실적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현대로템의 실적은 이번 4분기에도 3분기를 뛰어넘는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폴란드를 향했던 매출이 더 크게 늘었기 때문에. 그 말은 뭐다? 4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는 때에 주가가 크게 한번 반등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언제? 54,000원을 뛰어넘는 반등은 1월 달에 나올 실적 발표를 주목해야 된다. 그 전까지는 어느 정도 등락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간 안에서 조금 더 타이트하고 조금 더 짧게 잡고 우리는 이 등락폭을 이용을 해서 이 안에서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도 우리는 차분하게 수익을 짧은 폭이지만 가지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구간 안에서도 최소한 2회 정도의 매매가 나올 건데 이걸 우리가 그대로 그냥 놓치고 손 놓고 있게 되면은 몇 퍼센트? 최소한 20에서 30% 가량의 추가 수익이 가능한 구간이 나오는데 이 구간을 놓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셔라. 지금부터 시작하시면은 어디에서 53,000원, 54,000원 구간까지 주가가 도달을 했을 때 단기적으로 만약에 지수가 어느 정도 반등을 보인다 단기적으로 그러면은 빠르게 차익 실현 한번 하고 또 조정 나오는 거 기다리시면 됩니다. 월말에는 조정이 조금 더 격하게 한번 나올 거예요. 왜냐면 뭐 이번에 탄핵이 가결되고 난 다음에 그 안에서도 사실 정치 불안정은 탄핵이 확실시되는 헌법재판소에서 발표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불안정성을 우리가 아직까지 리스크가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빠르게 주가 안정성 그냥 상승 추세로 가기에는 역부족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뭐 손 놓고 있지는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안에서도 충분히 매매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매매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 이 구간에서 내가 나 혼자서 54,000원 구간 도달했을 때 여기서 더 오를 것만 같아서 차익 실현하지 못하고 그대로 계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야. 이런 부분 혼자서 못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위에 올려져 있는 번호 01075789834번으로 현대라고 문자 남겨놓으시면은 다음번 고점 구간에서 차익 실현 한번 하시고 그런 다음에 조정 나왔을 때 다시 잡을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하세요. 이 구간에서 그냥 손 놓고 계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현대로템 사실 오늘 호재성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오늘 뭐 첫 번째 국내에서는 한국형 열차 제어 시스템 본격적으로 운영된다라는 이런 뉴스가 전해졌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미국 보스턴과 2층 전동차 39량 추가 공급 계약 맺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미 8월에 41량 정도 계약이 1차 계약이 진행이 됐고 2차로 추가 공급 계약이 진행이 되었다라는 건데 사실 이 공급 계약 역시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2,300억대 계약이 이번에 체결이 됐는데 이게 지금 전년 매출 대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전년 대비해서 약 6.6% 매출의 6.6%면은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 주가에는 크게 영향을 못 받았죠. 결국엔 그 말은 뭐다? 방산에서 띄워줘야지 주가가 뛴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다라면은 우리 내년에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우선 뭐 기본적으로 우리 유럽을 바라보면은 유럽의 새 의장국 폴란드가 선출이 됐고 폴란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유럽 내에서 국방비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GDP 대비해서 4%가 넘는 국방비를 지금 현재 지출하고 있고 계속해서 방산을 키워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국가 중에 하나죠. 왜냐? 얘네는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거든요. 우크라이나 바로 옆에 붙어 있거든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 EU 전체가 국방비를 늘려야지 혹여라도 비상 상황이 펼쳐졌을 때 우리 폴란드가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EU 전체가 국방비를 늘리는 게 우리 폴란드의 입장에서도 당연히 이득이기 때문에 국방비를 늘리자라고 계속해서 재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지금 굉장히 재밌는 게 사실 독일 같은 경우는 전범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 독일의 군사력은 굉장히 통제를 받고 있었어요. 특히 뭐 군대 같은 경우도 군사력도 어느 정도 다른 국가에 비해서 군 사력을 크게 키우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독일 니네도 같이 이번에는 국방비 늘리고 군사력 키워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거. 그만큼 지금 유럽 내에서는 안보와 관련돼서 위협을 계속해서 느끼고 있고, 뭐 지금 우크라이나 인접국들 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들이 방위비를 늘려야 된다라고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다시피 기사에서도 폴란드가 독일의 무기를 더 늘리라고 하는 거 정말 흔치 않습니다. 왜냐? 2차 대전에 싸웠던 나라기 때문에 우리의 적국한테도 당시에 우리의 적국한테도 지금 무기 늘리라고 한다라는 것을 지금 그만큼 러시아에 대한 위협을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뭐 지금 유럽에 대한 우리 기대감은 더욱더 커져간다. 유럽이 지금 이번에 현행 GDP 대비해서 2%까지 방위비 목표치를 채우는 게 내년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유럽 내에서 방산 비용이 어느 정도 지금 새로운 시장이 열리냐면 4,200억 달러가 새롭게 시장이 열리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죠. 근데 여기서 지금 그에 그치지 않고 최종적으로는 2030년까지 GDP 3%까지 늘리는 우리 협의를 언제 한다? 내년 서밋, 내년 유럽 회의에서 이 부분을 나토 회의에서 이 부분을 관철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어마어마한 규모로 당연히 유럽에서는 국방비를 늘릴 수밖에 없고, 그 안에는 당연히 무기 체계에 대한 니즈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 얘네들도 인구가 줄고 있거든요. 인구가 줄면은 결국에는 뭐로 대체해야 된다? 무기로 대체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우리나라 방산 섹터에 힘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 잠시 쉬어가는 구간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특히 뭐 지금 우리 방산 섹터 올해 2024년에 이미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을 향해서 나아간다라는 거죠. 이미 지금 K2, 현대로템의 K2,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K9, 그리고 KF21, 그리고 청군까지 해서 계속해서 중동뿐만 아니라 유럽, 그리고 호주, 그리고 동남아 지역에서도 우리 무기 체계에 대한 러브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 오히려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고, 그와 더불어서 중국도 지금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중국이 지금 대만 겨냥을 해서 30년 만에 최대 규모의 해상작전을 지금 펼쳤고, 이미 지난 12월 11일 저번 주에 나왔던 뉴스였죠. 대만에 90척이 넘는 군함을 동원을 했다. 1990년도 이후에 최대 규모의 지금 군사 작전을 펼치고 있다라는 건데, 이건 결국에는 누구를 향한 메시지다? 미국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지금 대만 총통이 미국을 방문하고 난 다음에 중국에서 니네들 뒤져볼래? 하고 지금 대만에 어마어마한 지금 군사 작전을 펼치고 있다라는 거야. 결국 그 말은 뭐냐면은,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너네가 만약에 지금 대만과 중국과의 지금 이슈에 개입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군사력으로 절대 너네 뒤지지 않아. 건들기만 해봐. 우리가 이렇게 군사력을 지금 이렇게 키워놨어 라는 걸 지금 과시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물론 이런 가시로 인해서 오히려 너네가 우리의 위력을 보고 침범하지 말라라는 경고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전쟁이 시작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 중국이 이렇게 군사력을 증강해 나가면은 그 인접국 들 역시 함께 군사력을 키워나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베트남과 그 다음에 필리핀에서도 꾸준히 지금 방산비를 늘리고 있고, 특히 베트남 같은 경우도 우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방산 협력뿐만 아니라 무기체계 공급 계약을 이미 맺기도 했죠. 우리 현대로템과도 마찬가지고. 왜냐? 지금 중국이 정말 미친 게 필리핀 바로 앞바다 150m 앞바다까지 잠수함을 출동시켰어요. 150m 앞에서 중국의 잠수함이 목격이 됐어요.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필리핀 앞바다, 필리핀에서 바로 다음 나라 어디죠? 호주입니다. 호주는 부자 나라잖아요. 얘네들이 미친놈들 이러고, 얘네들도 지금 국방비를 64조 원까지 늘렸어요. 64조 원이면은 우리나라가 60조 원대 지금 국방비를 쓰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전쟁 국가잖아. 지금 휴전 중이지만 우리는 지금 대치 중인 상황에서
이렇게 지금 국방비를 쓰는 거고, 얘네는 지금 저 멀리 바다 남태평양 한가운데 떨어져 있는 나라가 지금 국방비를 이 정도 쓰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국에 대한 위협을 호주가 직접적으로 지금 겪고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호주 현지 공장까지 설립을 하면서 여기서 지금 직접 무기를 생산하기도 하거든요, 호주 현지에서.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호주는 제조업을 하지 않는 나라예요. 얘네들은 환경이 굉장히 민감한 나라여서,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 호주에서 잠깐 학교를 다녔거든요. 정말 물가가 비싸요. 공산품이 뭐 볼펜 하나에 3,000원, 4,000원 있어. 제가 한 몇 년 전이라고 얘기하면 제 나이가 나오니까 말씀 못 드리겠는데 아주 오래전이긴 합니다. 그만큼 호주에서는 어떤 것도 제조를 하지 않아요. 우리는 돈이 많으니까, 얘네는 강물 자원이 중국에 거의 맞먹을 정도로 자원이 어마어마하게 풍부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걔네들 강물 자원만 그러니까 수출을 해도 충분히 먹고 사는 나라예요. 그래서 얘네들의 우리는 환경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해 이러고 제조 공장이 없어. 그리고 뭐 물론 호주 자체가 나라 크기가 전 세계 6번째 정도 크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다 사막이어가지고 사실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은 얼마 되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은. 그런데 뭐 그럼에도 어찌됐든 얘네들이 그렇게 제조 시설을 안 만드는 국가에서도 지금 방산 무기는 우리나라에서 직접 만들어 이럴 정도면은 얘네들도 발등에 불 떨어졌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 그리고 우리 남태평양에 있는 지금 오세아니아 지역까지 지금 방산에 대한, 방위비에 대한 지금 국방력을 키우는데 지금 전 세계 트렌드가 됐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지금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계속해서 키워나오고 있다. 뭐 당연히 중동은 빼놓을 수도 없죠. 네, 지금 잠시 지금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휴전을 했다고 해서 중동 지역의 이슈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보세요. 저번 주에 시리아 문제 또 터졌잖아요. 결국엔 중동에서 또 싸운다. 중동의 싸움은 끝이 날 수가 없다라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방산 섹터는 우리 내년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 내년에는 유럽 지역이 더욱더 집중적으로 공략해 나가면서 그와 관련된 이슈들이, 공급 호재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 지금 현재 12월 달 주가가 저점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년에 이제부터는 호재에 쌓아 나갈 건데, 이 안에서 우리가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면은 결국에 내년에는 안정적인 상승, 우리 현대로템 얼마까지? 최소한 지금 1차 목표가 75,000원, 8만원대까지는 무난하게 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이런 구간에서 포기할 종목 절대 아닙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차분하게 10에서 15% 타겟 잡아서 소폭의 매매를 반복해 나가다가 이제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 주가 폭등 나옵니다. 이런 걸 우리가 꾸준히 해 나가야 된다. 혼자서 못 하시는 분들 제가 도와드린다 말씀드렸죠. 지금 바로 현대로템 위에 올려져 있는 번호로 현대라고 문자 보내놓으시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저희 주주님들 위해서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 채널 운영하고 있죠. 텔레그램 채널 어떻게 입장하실 수 있냐면, 제가 장중에 실시간으로 저희 히든 종목들 뿐만 아니라 매매 포인트들 계속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뉴스들 나왔을 때 가장 빠르게 전달드리고 있는 제 소통 통로기도 하고요. 이렇게 상한가 가는 종목들 잡아드리기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저희 채널 계속해서 입장 요청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꽤 많이 계세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입장 요청만 해놓으시면 안 된다. 클릭만 해놓으시면 안 된다. 어떻게 하셔야 된다? 지금 위에 올려져 있는 번호로 010-7578-9834번으로 승인까지 문자 보내셔야지만이 제가 승인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매매 문자와 동시에 저희 텔레그램 채널에도 입장하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종목명 현대라고 남겨놓으시고, 그런 다음에 옆에 승인 같이 문자 보내놓으시면은 제가 현대로템 주주님이시구나 하고 빠르게 승인해 드릴 거니까, 문자 서비스까지 등록을 해 놓을 테니까 문자까지 꼭 보내셔야지 입장 가능하십니다. 지금 바로 해 놓으시고, 우리 지금 12월 달에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매매해 나가면은 수익 10에서 15% 절대 적은 수익 아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셔라 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셔서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